네, 미국과의 2+2 장관급 회담이 연기된 가운데 오늘 우리 정부는 미 상무장관과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2+2 협상이 무산된 배경을 두고 미국 측의 불만이 반영된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협상 시한 일주일을 앞두고 막판 협상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서 국내 기업들과 1,000억 달러 이상의 현지 투자 계획을 세워서 곧 미국 정부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내용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간을 좀 하루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딱 이 시간대였습니다. 미국과의 2+2 장관급 회담이 하루를 남기고 돌연 연기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는데 물론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의 일정에 문제가 있어서 연기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긴 했지만 통상협의에 좀 문제가 생겨서 이러한 속보가 들어온 게 아니냐라는 예측들도 있었습니다. 좀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저도 통상협의회에서 실무자 간에서 먼저 협상을 하고요. 그 간격이 어느 정도 좁혀졌을 때 이제 최고 책임자들끼리 만나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례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출국하기 직전에 이메일로 통보를 하는 이런 외교상의 관례를 벗어난 이례적인 방식으로 협의를 연기한 것은 사실 실무자 간의 협상에서 미국 측의 요구사항과 한국 측에 제시한 것이 상당 부분 거리가 있다. 그래서 아직 합의에 다들기에는 먼 길이 남았다. 앞서 통상협의가 취소된 배경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었거든요. 관련 내용 계속해서 짚어주시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언론에 의하면 그 투자 패키지를 4천억 달러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우리나라가 지금 준비한 제안 사항은 1,000억 달러 이상이라서 규모상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끊임없이 요구를 했던 쌀 시장 개방이라든지 그다음에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양보할 수 없다, 레드라인으로 설정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 측의 요구사항과 우리의 제안 사이에는 상당히 메꿀 수 없는, 단기간에 메꿀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뭔가 협의 취소라는 방식으로 불만을 우리에게 드러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일단은 뭐 취소, 뭐 연기, 뭐 이렇게 지금 사실상 이제 무산은 됐는데 협상 기한이 8월 1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 안에 뭐 해결이 되는 건지 아니면 혹시 우리나라만 좀 유예가 가능한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놓고 유예를 하려면요. 상당히 미국 측 요구사항과 우리 측 요구사항이 실무자 간의 협의에서 근접할 수준으로 정말 막판의 세부적인 요건 제외하고는 상당히 근접한 수준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만 유예를 받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유예를 하게 되면 미국이 아직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다른 나라들에게 무조건 버티면 이번에도 또 연기를 해줄 거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줘서 미국 스스로 협상력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8월 1일에 예고화된 대로 상호관세 25%를 부과할 가능성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80분가량 만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우리 측에서는 어쨌든 지금 미국 현지에 있는 최고위 인사지 않겠습니까?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까? 뭐 실제로 상무부 장관과 우리 산업부 장관이 만났다고 하면 각 개별 우리 그 주력 수출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자동차라든지 철강, 그다음에 향후 미국이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 산업, 의약품 산업 이런 데에서 관세율을 어떻게 정할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은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산업이 되겠는데요. 우리와 일본의 미국 시장에서 수출 경합도가 높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품목별 관세를. 그래서 기존의 관세를 더해서 15%로 10%포인트를 낮췄는데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 산업에서 품목별 관세 25%를 낮추지 못한다고 하면 일본 자동차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큰 피해
피해를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주력 수출 품목인 철강,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50% 품목별 관세를 일본에게 유지를 했는데 영국에는 일부 깎아줄 용의가 있다. 안보에 협력하는 대가로 이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안보 동맹으로서의 기여를 강조해서 낮추려는 요인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그 대가로 미국이 원하는 조선이나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협력 이런 것을 카드로 제시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저 그래프 보면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지금 저 화면을 보시면 상무부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한국이랑 일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경계를 하기 때문에 한국이 무슨 생각을 할지 짐작이 가능하다. 아, 어쩌지 했을 것이다. 근데 이 발언이 언제 나왔냐면 이제 오늘 한국이랑 만나기 전에 인터뷰한 내용이거든요. 저런 발언도 일부러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예, 당연히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일부러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간에는 뭐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도 뭐 경쟁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력 수출 품목이 미국 시장에서 겹친다는 수출 경합도가 높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자동차 산업에서 품목별 관세율을 15%로 25에서 10%포인트 낮췄거든요. 그리고 철강 같은 경우는 그대로 50%를 부과받지만 일본은 미국의 US 스틸을 신일본 제철이 인수함으로써 미국 내 현지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지 생산 기지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주력 수출 품목에서 우리가 훨씬 불리한 입장이고 일본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것을 양보하게 이런 조급하게 코너로 한국 협상단을 몰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미 상무장관이 지금 미일 관세 협상이 굉장히 잘된 협상이라 평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코리아 패키지를 어떻게 좀 마련할지에 대한 그 전략이 필요할 텐데 지금 우리 정부도 협상을 위해서 국내 기업들과 1,000억 달러 이상의 현지 투자 계획을 세워서 이를 미국 측에 좀 곧 제안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과 만남을 연속적으로 계속 가졌습니다. 최근에도 그렇고요. 우리 기업들의 이러한 대미 투자가 하나의 큰 카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대미 투자는 당연히 큰 카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처럼 관세를 높이고 이러한 전략은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생산 시설을 지어서 국내 제조업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라라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관세를 높이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내에 공장을 지어서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관세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미국 내에 생산 기지를 짓게 되면 미국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강한 협상 카드가 될 것이고요. 문제는 눈높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0억 달러 이상을 제시를 했는데 미국은 지금 일본에게 5,500억 달러를 받아냈기 때문에 눈높이가 확 높아져서 4,000억 달러 이상을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주의할 것은 일본과의 협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협상 문구를 직접 수정함으로써 더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감안을 하고 협상에 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규모 측면에서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른 건데 지금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은 아예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돈 내면은 관세 인하 해주겠다. 예.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투자 규모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는 일본 정도 수준 혹은 그 이상도 요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보다 이제 많이 작습니다. GDP로 따져보면요. 국내 총생산으로 따져보면 작년 기준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국내 총생산 규모가 크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제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5,500억의 절반 수준인 뭐 3,000억 그래서 2,500억 이 정도 달러 수준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그나마 선방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미국에서 요구하는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시장 개방, 네. 그다음에 쌀, 사과, 뭐 유전자 조작한 유전자를 개량한 감자라든지 이런 농산품에 대해서 검역 절차를 낮춰서 추가로 시장 개방하는 것 이런 것들을 들어줘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뭐 국내 쌀이나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본과의 합의에서 자동차 관세와 관련된 부분도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낮추지 않았겠습니까? 예. 우리
미국에서도 이 자동차 관세를 굉장히 유심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우리에게도 좀 희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자동차 관세가 낮아질 부분에 대해서? 예, 왜냐하면 이번에 그 발언에 보면 미국의 자동차 업계에서 이 일본에게 자동차 관세율을 갖다 10%포인트 낮춰준 거에 대해서 미국의 자동차 업계에서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수준의 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15%라는 관세율도 그런 상황에서 관세만 올리기만 하면 미국에 있는 자동차 산업들이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을 회복해서 한국 자동차와 경쟁할 수가 있다. 미국 시장에서 이런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하는 패키지에 따라서는 자동차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도 인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더 좋은 딜을 가져와라.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설상가상으로 지금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무역 협상도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유럽연합도 지금 자동차 분야의 품목별 관세를 15% 선에서 협의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독일 같은 자동차도 우리와 이제 경쟁을 하는데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뭐 쌀이라던가 소고기 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양측이 조금씩 대립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고수하다가 혹시 미국에서 더 큰 걸 요구하면 어떡하냐라는 이제 그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럴 가능성도 더 있다고 보세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로 봐서는 만약에 정부가 레드라인이라고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들, 그렇죠. 우리 측에서의. 우리 측에서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수할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분야에서 더 큰 폭의 양보를 주거나 아니면 실제로 일본이나 뭐 유럽 같은 곳보다 더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담해야 될 가능성으로 내몰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국내 농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너무나 큰 희생을 강조하는 그렇죠. 것은 죄송스럽지만 지금 이 국익을 위해서는 이쪽 부분에서 일단 미국의 체면을 살려주고 대신 농업 축산업 쪽은 뭔가 다른 방식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식의 협의가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측에서도 매력적인 카드를 내놔야 할 텐데 계속해서 거론되는 부분이 조선 분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지속적으로 미국의 선박 산업을 재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와중에 우리의 조선업 기술이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미국의 매력적인 카드가 되지 않을까요? 예, 이것은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미국에서 먼저 제의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미국이 조선업을 부흥시켜야 될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리핀과의 무역 협상에서도 뭔가 군사 안보 협력에 관련된 사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중국해로 중국이 진출하는 것을 필리핀을 통해서 막겠다, 견제하겠다는 의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안보 측면에서 해군력이 가장 중요한데 미국의 군함을 건조한다든지 군함을 유지 보수하는 데 있어서 조선업이 낙후돼가지고 이 부분을 메꿔줄 게 현재로서는 한국의 조선업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조선업이 미국에 있는 조선소 현대화를 위한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군함의 유지 보수 정비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제안을 하면 사실 다른 분야에서 관세를 깎거나 유리한 협상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 협상 카드가 뭐가 있을까 봤을 때 뭐 미국산 LNG 수입이라던가 뭐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참여 이런 것들도 보통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런 카드들도 충분히 먹힐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미국산 LNG라든지 아니면 뭐 셰일 오일 그래가지고 원유 같은 것의 수입을 늘리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왜냐하면 중동에다가만 너무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 상황에서 우리가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에너지 수입을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LNG라든지 미국의 원유 수입을 늘리는 것은 우리 측에서도 뭐 이익이 되는 이런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래스카 LNG 개발 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미국 내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들조차 투자를 검토했다가 포기했을 정도로 위험성이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턱대고 거기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가는 국내 기업들에게 큰 손실을 안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는 사실 일본처럼 미국에 약속한 대규모 투자 패키지에서 일부 뭐 지분 참여를 약속하는 식의 뭐 체면을 세워주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협상 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야기한 부분들 외에 좀 언급이 많이 되지 않은 부분들 주목해 볼 만한 부분들도 있겠습니까?
뭐 중요한 것은 보면 영국이라든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기존에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요. 특별히 자신들에게 부과된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미국의 항공기라든지 이런 품목들을 대량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옵션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미국산 무기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하니까 반도체 장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첨단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을 대량 구매를 하겠다고 미국에 약속을 하면 한미 간의 무역 수지 불균형을 낮출 수가 있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제안이 될 수 있고 우리도 뭔가 다른 분야의 양보를 낮추면서 관세율도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이런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제가 혹시 8월 1일 이후로 좀 유예될 가능성이 있을까요?라고 여쭤봤을 때 사실 그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러면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거잖아요. 예. 특히나 이제 우리에게는 더 시간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협상까지 앞으로 어떤 뭐 시나리오를 좀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요. 예. 첫 번째는 우리 한국 대표단이 뭔가 창의적인 패키지를 다시 구성을 해가지고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미국이 요구하는 뭐 4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갖다가 뭐 3천억 달러에서 2천억 달러 사이 정도로 좀 낮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레드라인으로 설정했던 뭔가 쌀 시장 개방이라든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시장 개방 이런 것에서 일부 양보를 하는 이런 것을 대가로 미국을 협상 장소로 끌어내서 관세율을 자동차 부분은 특히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에 철강에서는 우리가 현지 생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좀 우리가 50%의 철강 관세를 맞아가지고는 미국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강에서 뭔가 수입 할당량 쿼터를 좀 받아내서 거기에서라도 관세를 낮추는 영국과 같이 그런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고요. 물론 네. 농민과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다른 지원을 정부가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 않고 최악의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평행선을 달리다가 8월 1일이 돼서 실제로 상호관세 25%를 맞기 시작을 하면 국내 경제의 피해가 이제 현실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협상장에 다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우리의 협상력은 더 낮아지는 것이죠. 지금보다. 예. 그러면 더 큰 양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최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식으로 결론이 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에도 협상을 완료한 상황이고 예.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조만간 이제 협상 타결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측에서는 어쨌든 다시 무언가를 구성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하는 건데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마지막으로 신경 써서 움직여야 할지 그리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좀 시기상 늦었다고 봐야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아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예, 지금 사실 보면 일본이 뭔가 예상과 다르게 신속하게 무역 협상을 체결해 가지고요. 원래 이렇게 대규모 개방 경제 큰 나라들 간의 무역 협상은 수개월이 걸리는데 일본이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이 무역 협상을 체결했고 우리와 일본이 미국의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수출품이 많이 겹치는 상황에서 우리가 협상에 임하는 것은 사실 약간 늦은 감이 있고요. 뭔가 지금 많이 불리한 입장, 협상력이 약해진 상황인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는 방법은 결국은 우리가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지 않은 강점을 지렛대로 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미국의 뭔가 안보에 있어서 우리가 기여할 점이 많다는 점이죠. 아까 말씀드린 조선업에서의 협력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반도체, 지금 AI 산업 관련해 가지고도 첨단 반도체가 미국은 많이 필요한데 반도체 산업에서의 협력과 공급망 강화 이런 카드를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안보 동맹으로서 대중국 견제에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